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상담이론 1회차 76번부터 8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6번 자살 위기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살 위기 상담 이 자살 문제를 다룰 때 상담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죠? 자살 문제가 있을 때는 자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상담사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힘들어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살 위기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자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자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2번 상담자는 언제나 그 내담자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위험성 평가, 그죠?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있죠. 그죠? 자살에 대한 어떤 치명성. 어느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가? 구체적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경험. 자살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정신 건강의 문제. 우울 또는 조현병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가 이런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주변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죽은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정말 주변에 가족 중에 또는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죽었다든지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자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그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자살 위험성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3번 자살의 치명성을 평가하는 위험 요인을 고려한다. 자살 치명성 평가.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4번 내담자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라포 형성은 어느 상황에서나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5번 상담자는 안전한 치료적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그죠? 안전한 치료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안전한 상황도 마련해야 되지만 상담자도 역시 상담자가 공격받거나 또는 공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76번의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억. 청소년 상담자의 활동에는 상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도 포함한다. 행정도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사라고 해서 상담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들도 포함한다. 주변의 어떤 관계기관과의 협조 이런 요청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들이 필요로 한다. 니은 청소년 상담자는 상담자, 교육자, 컨설턴트, 연구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맞는 내용인데요. 상담자는 우리가 이제 상담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역할이 되겠고요. 교육도 필요하다. 그죠? 심리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컨설팅, 그죠?
컨설팅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어떤 학교의 뭐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어떤 갈등 또는 그 안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들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도 하게 되겠죠. 연구, 그죠? 심리에 관련된 상담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겠고요. 프로그램 개발, 우리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최근에 이제 뭐 청소년 상담자, 청소년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뭐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디귿, 자문 활동을 청소년 상담자 활동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죠? 자문 활동도 포함되겠죠. 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 또는 학부모들에게 자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상담자 교육 활동이나 상담 연구 활동은 상담 지원 활동으로 청소년 상담사 활동에 포함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5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상담자의 자질에 대한 설명 중에 거리가 먼 것. 그죠? 상담사 자질. 상담자 자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간적 자질, 그리고 전문적 자질. 네, 이 전문적 자질에는 이론 또는 기법이나 기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 자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기술을 트레이닝,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 자질에 속하는 내용이다. 인간적 자질은, 그죠? 어떤 인간에 대한 태도, 그죠? 가치관,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인간적 자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그죠?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상담사는 내담자의 감정을 개방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고 수용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신의 경험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지만, 그죠? 그 내담자의 어떤 감정을 개방화시키고 수용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2번, 상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그죠?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죠? 다양한 다문화적인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4번, 전문 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문적 자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5번, 상담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그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개방시키는 것. 그것을 진솔성이다.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78번의 거리가 먼 것, 5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상담자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죠? 윤리에 관한 내용. 자, 보기 내용 보니까 전문성, 비밀보장, 이중관계, 충실성, 다양성 존중, 이러한 이제 윤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보시죠. 1번, 상담자는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죠? 전문성 발달.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모의하는 경우에 비밀보장을 지켜야 된다. 비밀보장의 예외이다. 그죠? 비밀보장의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담자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상담자는 내담자와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중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적 관계도 역시 넓은 범위의 이중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된다. 이것이 충실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번 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고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79번의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정신역동 상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신역동, 정신분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로이트, 정신역동, 프로이트가 우리가 제안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프로이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전이, 저항의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초기 기억을 통해서 생활 양식을 탐색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초기 기억, 생활 양식. 얘는 아들러 개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현상,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한다. 이것은 바로 정신역동에 해당한다. 3번 투사는 접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투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투사라는 개념은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로서의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접촉을 방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촉을 방해하는 것은 게슈탈트 이론에 해당한다. 그래서 투사라는 개념이 게슈탈트 이론에도 있고 정신분석에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접촉이라는 개념은 게슈탈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4번 인간 행동의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이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인 법칙이다. 이것은 행동주의 이론에 해당한다. 5번 인간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인간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정신역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에서 다양한 후기에 신프로이드 학파, 이런 학파들, 대상관계 또는 자기심리학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정신역동이라는 것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정신이라는 구조 안에 초자, 자아, 원초와 같은 그러한 내적인 에너지와의 어떤 상호작용,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것을 역동이라고 한다.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정신 내적인 역동이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이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이라고 하면 정신분석을 떠올려서 맥락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번의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1번 행동치료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동치료 기법. 행동치료 기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과 같은 행동주의 원리를 적용한 심리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번
혐오치료, 문제 행동을 혐오 자극과 연합시켜서 문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뭐 금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흡연 행동과 혐오 자극. 그래서 이제 담배 케이스 같은 데다가 이제 혐오스러운 사진을 연합시켜 가지고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법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내담자가 무서워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하는 기법, 역전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전 기법은 주로 반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얘는 어디서? 게슈탈트 이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 행동치료와 관련이 없다. 3번, 모델링. 내담자에게 대처 방법을 보여주고, 그죠? 따라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모델링, 모방 학습이 되겠죠. 4번,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둔감화하는 것. 이것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자기주장 훈련.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주된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주장을 통해서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것. 주로 이제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를 치료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상담 과정에서 초기 상담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초기 상담의 단계, 그죠? 초기 단계, 상담의 초기 단계. 네. 초기 단계의 과업들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형성이 중요하겠죠. 네, 라포 형성. 또는 이제, 이러한 그 용어들을 이제 치료적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관계 형성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다. 두 번째, 내담자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호소 문제도 이해하고, 그래서 주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증상의 원인들은 무엇인지 가설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에서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그죠? 상담을 구조화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날 것인지, 한 번 상담할 때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그죠? 상담자는 무엇을 하고 내담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뭐와 같은 그런 구조화를 한다. 그래서 상담 초기의 과업들이 이런 내용이다. 자,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상담의 구조와 내담자 이해, 그죠? 상담 구조와 내담자 이해. 3번, 라포 형성,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저항 다루기. 저항 다루기는 주로 중기에 해당하는 과업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번 정답 5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알아차림 접촉 주기, 그죠? 징커가 이야기하는 알아차림 접촉 주기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알아차림 접촉 주기의 단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경에서 이제 머물러 있겠죠.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단계가 되겠죠. 그냥 배경이 되는 것, 어떤 그 주목받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배경에서 이 그 욕구와 감정이 어디로 올라온다? 감각으로 올라온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감각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알아차리게 되면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이 에너지 동원은 욕과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한다. 네, 접촉은 게슈탈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배경에서 감각으로 이 욕과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욕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으로 이끌면 접촉이 된다. 이렇게 이러한 6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그죠?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고, 여기가 리을, 그리고 미음, 예, 여기가 비읍이 되겠죠. 여기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 여기 알아차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보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어떤 유기체의 욕구나 감정이 신체 감각의 형태로 나타난다. 얘는 감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2번, 감각을 알아차려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전경으로 떠올리는 그런 단계다. 그렇죠? 감각을 알아차려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예,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전경으로 떠올린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하는 단계, 여기 리을에 해당하는 것, 에너지 동원. 4번,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여기 행동 단계가 되겠죠. 행동. 5번,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해소하는 경우, 해소하는 것, 접촉,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접촉의 단계다. 감각을 알아차려서 형성해가지고 전경으로 떠올리는 단계, 그래서 여기가 알아차림 단계다. 네, 그래서 83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실존주의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실존주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죽음, 자유, 무정체성이다. 네, 얄롱이 이야기하는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 관심사. 네, 관심사라는 건 이제 주제가 되겠죠. 궁극적인 주제가 4가지다. 첫 번째가 죽음, 두 번째가 자유, 세 번째가 고립, 네 번째가 무의미.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죽음과 자유는 해당이 되지만 고립과 무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정신분석적 기법,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치료에서의 기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신분석에서의 어떤 분석적인 기법, 뭐 직면이라든지 해석과 같은 내용들이 실존주의 상담에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크라테스 대화법 같은 것들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는 이제 비니자 기법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치료자 자신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중심이 아니라, 그죠? 실존적인 만남을 중시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도구가 된다. 치료자가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상담 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리을, 인간 불안의 원인을 시간의 유한성 그리고 죽음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그죠?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에서의 불안은. 그래서 실존적 불안,
이것은 정상적인 불안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유한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창조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경증적인 불안, 신경증적인 불안은 어떻다? 무기력하고 자기 파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4번에 옳은 내용, 그죠? 기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3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상답 이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교재에 이 내용이 이제 옳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정오표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정신분석 치료와 행동주의 치료에 대한 반동에서 발달했다. 그래서 성장과 자아의 건강을 개념화한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 행동주의 치료처럼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치료 개념에서 어떤 제3의 어떤 영역의 치료로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 게슈탈트 이론에서 미해결 과제는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형성된 게슈탈트가 해소되지 못해서 배경으로 물러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이론에서 이 미해결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미결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접촉되지 못해서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다.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려면 게슈탈트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접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슈탈트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행동치료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4번 보기 보시면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은 무의식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기억보다는 사회적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 초기 기억은 개인 심리 상담 이론에서 중요하게 쓰는 그러한 어떤 단서, 어떤 생활 양식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이 초기 기억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기억보다는 이라는 말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기존의 정신분석학적이고 지시적인 접근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내담자를 무조건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인 이해, 그 다음에 진솔성 이런 어떤 치료적인 원리, 그죠? 상담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켰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100의 이론 중에 인지삼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0은 인지치료를 창시한 그 이론가가 되겠죠. 백의 인지삼재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지 도식이 있다. 3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3가지 그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기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나, 그리고 미래, 세상, 이렇게 3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기억, 과거에 대한 부정적 도시, 과거 아니라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도시, 맞는 내용이 되겠죠. 미래,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변 환경,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도시.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 정신분석,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나왔죠. 정신분석. 네, 프로이트 기억하시고, 네,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네,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 통찰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저항과 전이를 분석한다. 자,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자아를 강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신 구조가 이렇게 자아죠. 자아, 초자아, 그리고 원초아. 여기가 무의식, 네, 여기가 의식이다. 네, 가운데 전의식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 그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가 초자아와 원초와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 힘이 강화가 되면 현실적이 되는 것이죠. 현실에 잘 적응하는 개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2번 공감과 경청, 해석, 훈습 등의 기법을 사용하겠다. 그죠? 공감과 경청, 해석, 훈습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무의식을 다루기 때문에 단기 상담에 적합하다. 그죠? 주로 이제 무의식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담보다는 그죠? 장기 상담에 적합하다. 4번 꿈을 해석하면서 무의식적인 욕구를 의식화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의 의식화의 방법에 꿈의 해석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5번 내담자의 저항과 전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상담 과정이 된다. 여기에서의 어떤 저항이나 전이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 그 개인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분석가, 그죠?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은 결국에 여기에 정신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거 경험을 재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과거에 개인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과거 경험을 재현하는 대상으로서 전이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무의식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87번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지적 오류의 유형은 인지적 오류는 우리가 인지치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인지적 어떤 에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보 처리,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오류의 유형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보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죠? 미래를 어떻게 한다? 부정적으로. 자, 내가 한번 화를 내면 폭발하고 그러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긴다. 끔찍한 일.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네.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파국화라고 한다.
파국화라고 한다. 그래서 88번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분법적 사고 보시죠.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죠? 흑백 논리다. 두 개 정도의 범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다. 그죠? 두 개 정도의 그 범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러한 오류다라는 것이죠. 자, 과잉일반화. 과잉일반화는 우리가 그죠? 어떤 근거가 빈약한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의 어떤 빈약한 근거로 판단한다. 그것이 이제 과잉일반화다. 선택적 추상. 선택적이라는 데서 이제 단서가 있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단서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단서만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오류이다. 그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좋다고 강의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친구만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자,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은 네, 근거 없이 판단하는 오류. 그래서 이런 판단의 근거가 어떠한 그 부정적인 느낌, 뭐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임의적 추론이다. 그래서 88번 정답 4번 체크하시고 이러한 그 인지 오류의 내용들, 정의들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부의 88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8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